이용량에 따라서 더 많이 내고 더 덜 내고 하게 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좀 보다 구체적으로 네.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높아졌다. 자기 부담금이 높아졌어. 이거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 그러니까 그쵸? 치료받을 때 네. 환자가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이 급여, 비급여 모두 3세대보다 오른다고 합니다. 네. 자, 3세대 자기 부담금 비율을 보면요. 급여 항목은 10에서 20%, 비급여는 20%. 근데 4세대들은 20, 30 각각 10포인트씩 오릅니다. 네. 네. 그러면 기존 보험료 자체는, 기본 보험료 자체는 어떻게 올라죠? 아, 예은 씨 그게 궁금해요. 네. 예, 기본 보험료 자체 내려갑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40대 남성의 월 보험료가 자, 1세대는 4만 원대 시작합니다. 2세대 때는 2만 4천 원 쭉 떨어지죠. 네. 3세대 때는 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4세대는 만 원대 10포인트 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도 네.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면 그게 할증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4세대 실손보험도 그게 적용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같은 거죠. 네. 예, 이제 4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이용량, 앞서도 얘기했지만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거나 또 줄어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직전 1년 전입니다. 1년간의 비급여 이용량,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를 더 많이 또 할인이 될 수가 있을 텐데 한 번도 비급여 의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5%가 할인을 받게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립니다. 반면에 비급여로 3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받았다면은 또 최대 4배, 4배 이상까지도, 4배까지도 튀게 되는, 즉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 할인된다.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네. 네. 자기 부담금은 어쨌든 높아졌다. 그다음에 급여와 비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분리된 급여와 비급여다. 자, 이전 세대 실손보험이 급여, 비급여 치료를 모두 커버하는 반면에 4세대는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해서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돼서 앞으로는 특약에 가입을 해야 비급여 항목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하면서 급여 진료 항목과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보장 범위도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이 급여 항목에 새로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거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보험 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얼마 내? 맞아요. 자기 부담금. 그다음에 보장이 어떻게 돼? 네. 보장 범위가 어떻게 돼? 이거예요. 중요하죠. 자, 보장 범위 어떻게 됩니까? 축소됩니다. 축소가 됩니다. 실제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병원 가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회적으로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이 이용하는 게 도수 치료, 그다음에 비타민 주사를 이 실손보험을 통해서 이제 가장 많이 좀 이용하는 항목이 비타민 주사도 실손보험으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영양제이 있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도수 치료는 이미 좀 제한을 뒀습니다. 3세대부터 연간 50회를 한도를 뒀는데 4세대에는 연간 50회는 맞지만 10회 때마다 체크합니다. 증상 완화가 됐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한다라는 것이고요. 비타민 주사 같은 경우에는 약사법령의 약제별 허가 신고 사항에 따라서 투여가 허락된 경우에만 엄격히 하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제약을 좀 거는 것이 또 이번 4세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비타민 주사 왜 몰랐죠?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 나 피곤한데. 맞고 오실래요? 제가 거기 앉을게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4세대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네. 장단점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고민이 분명 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큰 대전제는 나는 병원을 많이 간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한 1세대, 2세대는 특히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시는 게 그럼 그렇죠. 자기 부담금이 제로인데 그걸 왜 받느냐고. 예. 맞아요. 그런데 또 앞서도 봤지만은 병원을 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용량에 따라서 줄어드니까 갈아타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랜 기간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청년층 아니겠습니까? 네.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기간이 기니까 4세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보장 항목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반면에 이제 급여 쪽에서 난임 치료라든가 또 선천성 뇌질환 이런 항목 등에 대해서는 또 보장이 잘 되는 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제 실손보험에서 좀 어떤 것들이 더 보장 범위가 늘어났는지 그게 나의 상황과 좀 맞는지에 따라서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보험업계에 나오는 항상 이야기는
뭐 1세대를 갖고 있다면은 굳이 뭐 이런 그쵸, 얘기를 많이 굳이. 합니다. 네. 아 저는 솔직히 네. 아까 표 보고 2세대까지는 2017년 3월 네. 이때까지 드신 분들은 이걸 왜 바꿔? 이거 그냥 그거 그냥 안 계셔야죠. 안 그렇죠. 바꾸는 게 이거 그냥 낫죠. 척 보기만 하더라도. 잘 생각하시고요. 네.